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휴양지. 하지만 개들에게는 생존조차 만만치 않은 곳. 개들은 보호자 없이 거리를 떠돌고 무리를 지어다니다가 서로를 공격해 불구로 만들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광견병에 걸린 아이들도 적지 않아서 침을 질질 흘리며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물어 사망자를 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20년 전 태국 푸켓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지옥에서 아시아 최대의 도그 생츄어리, 개들의 안식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태국 소이독 재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03년 영국인 부부 존과 질 달리는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푸켓으로 이주합니다. 푸른 바다, 나이스한 사람들, 여유로운 일상과 행복한 은퇴 생활이 시작됐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의 눈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는 기본이고 상처와 질병, 그 와중에 계속되는 번식과 반복되는 비참한 견생. 얼핏 보면 사방이 푸르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지만 푸켓의 실상은 돌봄 없는 개들이 무관심 속에서 비참한 삶을 대물림하고 있는 지옥 같은 곳이었던 거죠. 쉬기 위해 이주했던 부부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이 단순한 질문이 결국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보호 재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소이독 파운데이션, 소이독 재단의 이야기입니다. 존과 질 부부는 뜻이 맞는 네덜란드계 마고트 홈버그 파크와 손잡고 소이독이 할 일, 태스크들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들의 은퇴 자금을 투입하고 영국을 비롯한 국제 구호단체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이독이 주목한 당시 푸켓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들개들의 적정 마리수에 대한 기준과 통제가 없었습니다. 소이독의 소이는 태국어로 골목을 뜻합니다. 골목의 개라는 이름과 같이 태국에서는 지금도 골목 구석구석마다 들개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습니다. 개들이 많아질수록 부족한 먹이와 중복되는 행동 반경으로 인해 개들끼리의 싸움이 늘어났고, 말리는 사람 없는 개들의 싸움은 너무나도 많은 불구와 사망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거리에서 나고 자라고 죽는 개들이 마이크로칩이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견병에 걸린 아이들이 사람을 물어 매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국에서는 거의 매년 광견병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이 사람들 눈에는 돌아다니는 테러리스트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인식은 거리의 개들을 돌보려는 생각을 더욱 옅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이 가장 큽니다. 바로 문화적인 배경인데요. 태국은 불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광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하는데도 거리를 떠도는 개들을 자연스러운 이웃처럼 여기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웃에게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 몰랐거나 무관심했다는 데 있었어요. 적어도 내 가족을 물어뜯는 이웃이라면 뭔가 조치가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소이독이 제시한 해법은 바로 CNVR이었습니다. Catch, Neuter, Vaccinate, Return. 거리의 아이들을 포획하고 중성화한 다음 백신을 마치고 다시 거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소이독이 지난 22년간 이뤄낸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까지 무려 100만 마리가 넘는 거리의 개들이 소이독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이독은 수의사를 포함해 500명이 넘는 임직원들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소이독은 1585개의 리뷰와 5점 만점의 평가를 받아 푸켓에서 누릴 수 있는 관광명소 385곳 중에 8번째에 랭크되었습니다. 연간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서
NGO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체리티 내비게이터의 92점, 4스타급의 NGO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소이독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국제적인 연대입니다. 소이독은 창업자들의 은퇴 자금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지만 거의 동시에 국제적인 NGO들과의 연대를 통해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동물복지의 불모지와 같았던 푸켓 땅에 소이독의 도전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고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소이독은 100% 후원금에 의존해서 500명이 넘는 임직원들과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견 보호소, 특히 민간 보호시설들은 해외에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해외의 크고 튼튼한 NGO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 및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의 대다수 보호시설들이 충분한 공간이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투명하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호시설, 체리티 내비게이터의 4스타 이상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그런 보호시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소이독의 모든 업적이 태국의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맞춰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든 대중적인 문화를 바꾸거나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들깨를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태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들깨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소이독과 같은 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CMVR을 국내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깨가 많아 골치인 제주도에서 일정 부지를 확보하고 방목에 가깝게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솔직히 들깨를 다시 사회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기견이나 일정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식용계 농장 아이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난방과 건강 문제, 먹이 문제를 챙겨주면서 케이지 안이 아닌 자연 속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거죠. 소이독이 이룬 많은 업적들과 체계화된 시스템, 규모를 보고 있자니 너무 부러운 한편 우리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조적인 낙심도 조금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퇴한 노부부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거대한 선한 일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고민과 실천이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문화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들의 피난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소이독재단의 국제협력 담당 이사 닥터 알라의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단 한 가지, 그 뾰족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세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대중도 정부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더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감성창업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